따른 인구 구조가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정책도 중요하지만 자유가 숨쉬는 나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또 품격 있는 나라, 국민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젊은이들이 아이를 가지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께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조카가 그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를 37번 찔러서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을 맡아서 데이트 폭력, 심신미약이라고 하고 또 딸이 보는 앞에서 그 엄마를 회칼로 난자해서 살해한 흉악범을 심신미약, 심신상실이라고 그 변호를 하셨는데 이렇게 여성 인권을 무참히 짓밟으시면서 페미니즘 운운을 하시고 만약에 이런 분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신다면 과연 젊은이들이 이 아이를 낳고 싶은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일단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범죄인을 변호하는 일이어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는 해도 저의 부족함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또 피해자 여러분께는 사죄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윤석열 후보님 페미니즘과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변호사의 윤리적 직업과 그다음에 이 사회적 책임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문제니까 좀 분리해서 말씀하셔 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 여성들이 그렇게 생각할지는 의문입니다. 다시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대장동 사건을 시장으로서 설계하고 우리 이 후보께서 다 승인을 했음에도 검찰은 지금 이 수사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이 덮은 증거들이 계속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사업실무 책임자인 유동규는 본인의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고 했는데 유동규, 김만배가 우리 이 후보님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는 정진상, 김용과 이 사업을 위해 의형제 도원결이 맺었다는 녹취록이 공개가 됐고요. 또 김만배가 남욱 변호사에게 대장동 개발이 이재명 게이트라고 하면서 4천억짜리 도둑질이라고 했다고 남욱이 검찰에서 진술한 게 또 확인이 됐습니다. 또 남욱이 대장동 사업을 위해서 유동규에게 보낸 그 정민용 변호사가 직접 우리 이 후보님에게 화천대유의 사업 이전을 사업 이권을 몰아주는 이 공모 지침서를 보고했고 또 그 자리에서 이 후보님이 화천대유가 제대로 돈을 벌게 해야 된다고 말했다는 것이 또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남욱은 검찰 조사에서 이거 언론에 공개되면 이 후보가 낙마한다. 내가 좀 일찍 귀국했다면 민주당 후보가 바뀌었을 거다. 이 후보도 우리와 같이 들어가야죠. 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이 또 확인이 됐습니다. 이 후보가 대장동 사업에서 자신은 1,000억만 챙기면 된다고 했다는 녹취록도 최근에 공개됐습니다. 또 김만배가 우리 이 후보님의 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에서 뒤집기 위해 대법관에게 재판 로비했다는 남욱의 검찰 진술도 확인이 됐습니다. 자,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후보가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얘기를 하고 노동가치 얘기하고 나라 미래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국민을 좀 우습게 가볍게 보는 그런 처사 아닙니까? 우리 윤 후보님 이거 벌써 몇 번째 울고 먹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국민의 삶을 놓고 계속 이러시는 거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거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특검 해가지고 반드시 특검하자는 거 동의해 주시고 두 번째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자.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지금까지 동의하십니까? 다수당으로서 수사도 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뭐 대통령 선거가 국민학교 애들 반장 선거입니까? 정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덮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하자니까요. 이게 지난 2월 25일 우리 TV 토론 이후에 다 나온 자료를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새로이 언론에 나온 것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후보님,
그래서 특검 하자고요. 그거 왜 동의를 안 하십니까? 지금 동의해 주세요.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져야죠. 특검 해야죠. 아니 왜 당연한 거를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 나오면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죠. 네. 자 이제 30초 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당연히 수사 이루어져야죠. 네. 그다음에 우리 지난 2월 27일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울산에서 정치 보복은 숨겨놨다가 나중에 몰래 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보복 대상이 누굽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대놓고 정치 보복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할 마음이 있으면 숨겨놓게 하는 거지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대놓고 말할 수 있냐 이 뜻이었다는 거 한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아까 드렸던 말씀 마저 드리겠습니다. 대면 결제한 건 공모 지침서인데 공모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천되고 나옵니까? 그때는 하천되어 있지도 않았어요. 세 번째로 자 똑같은 사람이 말한 건데 윤석열 후보 내 카드 하나면 죽는다. 바로 구속되면 죽는다. 돈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한 거는 왜 인용을 안 하고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한 말인데 왜 저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얘기는 그렇게 근거를 두십니까? 검사를 그렇게 해보셨어요? 제 주도권이니까. 그 얘기는 기자들이 다 이미 확인해 줬지 않습니까? 제가 중앙지검장 할 때 그 법관들 그 수사를 많이 해서 혹시나 법원에 가게 되면 죽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이미 언론에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김만배한테 됐고 내가 또 따로 질문을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는 얘기는 뭐였습니까? 제가 그 대답을 안 하세요?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하십시오. 답이 그겁니다. 네. 답이. 그럼 제가 질문하면 저한테 다시 질문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맨날 넘어가십니까? 그것도 답이죠. 좀 이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검찰에서 사건 덮어갖고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끄러워하실 줄 알아야지. 국민들한테 이게 뭡니까? 국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진짜 몸통인지. 네. 이제 뭐 거짓말이 워낙 달인이시다 보니까 뭐 못하는 말씀이 없으신데 제가 안철수 후보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님 공약 중에 보면은 이 정신병원 입원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었는데 지금 있습니다. 이거를 정신병에 대한 전문가위원회로 넘겨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공약을 만드신 그 이유나 근거는 어떤 것입니까? 시대가 이제 바뀜에 따라서 사실 정신병과 관련된 이런 많은 사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도 복잡해지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자체장보다는 전문가들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심사를 하는 것이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이재명 후보가 형님 이재선 씨나 또 자신을 공격하는 그 김사랑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한 그 현안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이거 사실이 아닌 얘기를 후보님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합니까? 그건 경찰이 한 일이에요. 경찰이 시장이 시킨 걸 합니까? 네. 언론 보도를 보고 하는 것이니까 그거하고 관련해서 이런 말씀, 이런 공약을 내세우신 거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확인은 못했습니다. 제가 뭐 수사권이 있는 사람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 이런 공약을 내게 됐습니다. 고양시는 같은 기간에 단체장이 정신병원에 보낸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성남시는 25명이란 말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까지 들어봤고요. 이렇게 해서 사회 분야에 대한 주도권 토론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토론을 저희가 지금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로 오늘 토론 과정에서 못다한 말씀이나 또 강조하고 싶으신 점 있으실 것 같은데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 마무리 발언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게 일주일 남았죠, 선거. 내일 모레가 사전투표인데 아마 이 프로그램 시청하고 계시는 유권자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마 네 분의 후보께서 어떻게 마무리 발언을 하실지 특히 아마 주목해서 보실 것 같습니다. 발언 시간은 각 후보당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TV 토론의 마지막 마무리 발언입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말로 위기입니다. 심각한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부정부패하는
주가 조작 이런 거 하는 후보들 하면 안 됩니다. 좀 전에 보셨습니다. 당연히 특검해야지요. 특검하고 책임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져야 된다. 이거 동의하지 않는 거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저는 분명하게 결론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를 왜 하는가를 언제나 고민합니다. 정치는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저는 제가 어릴 때 못 입어본 교복 때문에 무상교복 정책 시작했고 시장에서 주워온 과일을 먹었던 그 아픈 기억 때문에 어린이집 과일 공급 사업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치가 상대방의 발목을 잡고 이렇게 음해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누가 더 열심히 일하는가를 실적을 가지고 경쟁하고 검증받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정부가 반드시 필요하고 더 나쁜 정권 교체를 넘어서서 정치 교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좋은 기회를 맞았습니다. 이번에 정치 교체해서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체제 만들어야 합니다. 개헌과 입법을 통해서 통합 정부가 가능한 시스템도 만들어서 모든 정치 세력들이 여기 계신 안 후보님, 심 후보님 다 참여해서 정말 진정한 국민내각 만들어서 잘 사는 나라 꼭 만들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마지막 TV 토론회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 지지율이 지난 대선 절반인 3% 수준입니다. 솔직히 3배 더 받아서 10% 넘기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득권 양당 정치를 시민의 삶을 지키는 다당제 정치로 바꾸고 싶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힘없는 비주류 시민들의 목소리가 주류가 되는 그런 시대를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파견직, 일용직, 프리랜서, 특고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3배는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의 위험, 또 성차별 임금, 그리고 육아 독박을 3배는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에서 기후정의국가로 주 4일제 복지국가, 혁신의 국가로 그리고 가난과 의료비 걱정 없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그런 나라로 만드는데 3배는 빨리 앞당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누가 미워서가 아니고 나 자신의 삶을 위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당제 책임 연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소수당, 저 심상정에게 표를 주셔야 합니다. 양당에게 표를 주면 양당 독점 정치만 지속될 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소중한 한 표, 저 심상정에게 주시고 저를 도구로 삼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윤석열 후보의 마지막 TV 토론회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보셨죠? 저희가 작년 9월부터 특검을 하자, 또 뭐 우리 것도 할 거 있으면 받자 했는데 지금까지 다수당이 이거를 채택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고 선거를 지금 일주일 남겨놓고 또 특검을 하자고 그럽니다. 이렇게 후한무치하고 부패한 이 민주당 정권이 집권 연장을 한다는 것은 재앙입니다.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서 제대로 된 나라 만들려고 26년간 부패와 싸워온 저를 국민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불러내 주신 것입니다. 제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세장의 그 뜨거운 그 열기로서 여러분의 기대가 어느 정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안보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 또 부정부패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여성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아이들이 자라나기에 안전한 나라, 청년의 미래가 안전한 나라, 또 일터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안전한 나라, 질병, 실업, 빈곤으로부터 안전한 나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위대한 국민의 상식과 부정부패 무도 세력과의 대결입니다. 3월 9일 국민 승리의 날로, 상식이 회복되는 날로 만들어 주십시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마무리 발언 1분 30초 듣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 선거는 우리가 5년 후에 어떤 대한민국에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어떤 후보를 뽑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5년 후에 전혀 다른 대한민국에 살고 있을 겁니다. 남미의 후진국에 해당하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을 수도 있고 또 G5 선진국 대열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은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도덕성, 두 번째 능력입니다. 대통령과 가족이 도덕적이어야 청와대가 깨끗하고 공직사회가 투명하고 그리고 또 사회가 공정하게 됩니다. 또한 대통령이 될 사람은 경제에 대해서 제대로 잘 파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흐름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과 소양은 갖춰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이라든지 또 교육 현장에서의 그런 생생한 경험이라든지 또 글로벌 감각 또한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군 복무 경험까지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모든 것을 갖춘 후보입니다. 안철수, 네. 저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네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요, TV 토론이 후보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커졌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마지막 토론이 유권자 여러분의 최종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선거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도 하죠. 오는 금요일과 토요일 사전투표가 있고요. 다음 주 3월 9일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열띤 토론, 오늘 장시간 벌여주신 네 후보 모두 많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저희가 많은 감사드리고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